네, 현재 시각 8시 30분 지나갑니다. 소장님, 지난주만 해도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왜 고용보고서 나온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시장 분위기 확실히 달라진 건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금리하고 환율이 너무 뛰어버리죠. 맞아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어제 23원 넘게 올랐죠. 맞아요. 달러 환율이. 23원 40전. 예. 아니 10원 넘게 13원만 올라도 다들 이러는데 어제 23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 거기다가 NDFC에서는 개장초 1,260원 시작할 것 같은데 이거 확실히 좀 이렇게 우리가 주시장을 이렇게 몸을 담고 있지만 항상 금리하고 환율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뭔가 너무 좀, 웃긴 게요. 환율 좀 떨어지니까 사실 막 1,080원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렇게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지네요. 예. 불과 얼마 전에 1,400원대 우리 막 1,500원, 1,600원 뭐 2,000원도 얘기하고 했는데 네. 그게 또 시장이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지나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알겠는데 그 당시엔 전혀 예측이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저희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와 또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뉴욕 증시 먼저 좀 얘기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 다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 많은 기업들 뭐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개별 기업들의 뭐 실적 전망 이런 것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고강도 긴축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월달 뭐 증시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그 분위기가 2월 이제 초반이었지만 좀 이어지다가 약간 이제 꺾이는 모습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좀 빠지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점 대비했을 때는 이제 3거래일 연속 약간 내려오면서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분위기였고 그 분위기들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계속해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조금씩 서로 디커플링 보일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장 이렇게 안 좋으면은 우리만 따로 가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일단은 뭐 커플링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디커플링의 모습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심 그런 것도 좀 기대했었던 것이 이제 네. 미국이 이제 급락해도 우리가 급락하지 않고 약간 버텨주는 모습들이 분명히 좀 나왔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급락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뭐 하락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튼 비슷하게 좀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1월 달에 많이 올랐던 만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는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예. 그게 뭐 하락을 뭐 크게 하락이 나온다 그게 아니고 약간의 뭐 조정 정도였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정도 분위기 선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그 2년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 10년물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네. 되면은 결국에 최종 금리 상단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뭐 하반기 정도 돼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예. 기대감들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한간의 이야기 합의로는 뭐 3월까지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렸다가 잠깐 이제 쉬었다가 시장 분위기 좀 봐서 뭐 하반기 정도에 한 번 정도 인상을 하거나 또는 뭐 안 하거나 뭐 이 정도로 예측했던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연속적으로 다시 올리는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뭐 보시면 3월, 되겠고요. 5월 네, 두 번 그렇죠. 예, 연속이 지금 뭐 나오죠. 예. 확률상 그렇게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지금 이게 시장 이제 분위기라는 걸 우리가 그냥 인지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그때 가봐야 되죠. 그때 가면 또 분위기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요 분위기 만들어진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나왔었던 고용 보고서가 분위기를 좀 확 바꿔놓지는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네네. 있습니다. 우리 이재호 대표님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막 쏠려 다니지 않아서 저는 좋아요. 아, 네. 그러니 막 올라갈 때 또 네. 막 올라간다고 뻔뻔질 안 하시고 네네. 조금 장이 꺾인다고 해서 이거 뭐 이제 곧 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가시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좀 경고를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지난주도 화요일 날 나오셨지만 이제 조금 이 연초 랠리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했던 장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들 속을 우리가 뒤집어 볼 수는 맞아요. 없지만 좀 짐작을 해본다면요.
지금 일단은 2월 초 되면 저는 포지션 자체를 바꿀 줄 알았는데 네. 외국인들이 네네네. 일단은 네. 뭐 어제는 일단 하루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그 전까지만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죠. 외국인들은 2월 들어서서 포지션 자체를 바꾼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국내 증시를 매수해주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네. 다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실 때 외국인들이 매수는 하지만 지수 자체가 올라가거나 개별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분위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 달에는 여튼 약간의 조정장이 올 것이고 그 조정장이 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도 일단 차익 실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들이고 네. 먼저 움직인 건 사실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이었던 기관, 것 같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관도 비슷하게 느낄 겁니다. 분명히 그들도 운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화면에도 빠르게 보니까 기관이 더 빨리 매도를 하기는 했는데 네네네. 보니까 그래서 2월 달 들어서 수급만 딱 보면은 예. 기관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결국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기관이 같이 매수했으면 올랐을 예. 것 같은데 외국인이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은 열심히 지금 차익 실현하면서 좀 자금들을 현금화 시켰던 것 규모도 더 같고요. 커지고, 네네. 2월 달 약간 조정장이 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자금들로 좀 뺐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좀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네, 건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예. 때문에 약간의 그 지수가 좀 내려오고 시장 자체가 조금 안정화되고 좀 조용해지면 다시 좀 매수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은 한 번 더 뛰어 오르기 위한 저는 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2월 달 혹시라도 좀 길어져가지고 뭐 3월 초 중순까지 약간의 뭐 지수 자체가 내려오거나 개별 종목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조정 정도로만 보자 이런 의견 드리고 싶고 결국 이 쉬는 그 기간 동안 다시 자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체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이렇게 공모주에 대한 열기가 조금 식었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근데 이 와중에 은근히 또 IPO 쪽에 괜찮아요 분위기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IPO 이 시장 분위기가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이 한번 저한테 여쭤봤던 것 같아요. 올해 IPO 시장 분위기가 네. 어떨 것 같냐고 예.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올해 IPO 시장 분위기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쪽에 지금 상장되는 기업들이 엄청 좋거나 엄청 뛰어난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에 많이 주목할 것으로 보였고 이들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몸값을 많이 지금 낮춰놨다는 거죠. 아. 낮춰놨다. 그만큼 낮은 상태에서 출발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 기업들이 상장하고 나면은 분명히 시장에서 주목을 이제 받을 것이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이들 기업들이 수급 논리로 인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거는 큰 차이인데요. 네네. 작년 재작년에는 너무 비쌌잖아요. 공모가 맞습니다.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예. 특히나 뭐 2021년도 이때는 장이 뭐 지수 자체가 3천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정도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닌데도 얼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비슷하게 거기에 거래가 되니까 예. 사실 증권사, 주관사들이 비슷하게 밸류에이션을 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몸값이 워낙에 사실은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수도 개별 기업들 다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피어 그룹들이 비슷한 수준에서 상장돼야 되니까 아마도 몸값 자체를 워낙에 낮췄고 네. 그리고 자금들이 일부 들어오면서 주가가 소위 말하는 뭐 따상이라고 해서 이제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2월 달 올해 계속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IPO는 좀 참여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스튜디오 미르가 또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코스닥에 입성하잖아요. 뭐 그 이전에 보니까 미래반도체, 오브젠, 3기 EV 사실 다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상장했던 3기 EV만 예. 하더라도 제가 이제 주가론을 봤더니 뭐 2거래일 정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 만들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적정 밸류에이션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적정 주가는 이제 넘어갔는데 예, 불구하고 아마도 시세는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새로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 나오게 되면은 기존에 상장했던 기업들은 자금이 아마 분명히 빠지게 되거나 아, 그쪽에서 빠져서. 네, 그리고 그 빠진 자금들이 다시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로 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아마 순환 패턴 이런 게 이 시장 내에서도 이어진다고 개인적으로 보니까 제가 그래서 IPO에 혹시 올해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한 번씩 참여해 보는 거 이런 것도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좀 봐야 될 필요가 네, 있겠네요. 결국에는 이거는 사실은 단기로 봐야 되는 거죠. 절대 기업 가치로 이게 지금 가격이 매겨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님 요즘
요즘 또 어디 가서 또 주식하는 분들 또 챗 GPT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GPT가 뭔가 싶어서 이 뭐의 약자인가 싶어서 찾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네, 어지간한 맞습니다. 기사에 좀 친절하게 좀 관로 열고 네네. 뭐 좀 설명해 주면 좋겠던데 그거 찾기 어려운데 그 어떤 분들은 GPT가 아니고 GTP라 그러고 막 그래요. 네네네. 어제는 우리 저 정민 앵커가 이효석 저 이사한테 그 요즘 또 한참 토큰 그거 STO STO. 네네네. 예. STO가 뭐의 약자인가요?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네. 예, 뭐 그렇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또 살짝 분위기가 묘합니다. 이 네네.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단 요거는 제가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이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이쪽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몸값 자체가 워낙 낮은 기업들이 많았어요. 보니까 소위 말하면 관련주라고 했던 기업들이 오르기 전에는 시가총액이 미처 500억도 안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심지어 1, 2천억도 안 되는. 네네네 그런 기업들이 지금 몇 배 올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스몰캡인 거죠. 그래봐야. 그래봤자 1,000억대, 2,000억대이니까 네. 여기서 더 간다고 해도 사실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상하진 않다. 네네 왜 그러면 워낙에 아직까지도 몸값 자체가 시장 대비하면 가볍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가 어제만 실체가 있냐 이거죠. 실제 네, 뭐가 네, 네. 기술과 실적이 나오냐 이거죠. 기술들이 사실 있는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있는데요. 여전히 이들 기업이 기술이 있고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어떤 사업적 가치보다 지금 시장 가치는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막 그만큼 움직이나 보네요. 네네. 그래서 결국 한간에는 이야기하기로 그 기술에 대한 가치만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격을 매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종목들이 일단은 늦어도 올해 하반기 되면 다 내려올 거로 보고 있고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21년도 하반기에 NFT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예. 붙은 기업들은 죄다 올라갔었습니다. 맞아요. 당시에. 근데 네. 지금 그 기업들의 주가를 잘 보시면 다 내려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원위치죠. 뭐냐면은 기대감이 오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주가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거는 펀더멘탈. 그 기업들이 결국 이 가치를 받을 만큼의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기업들이 수익성을 가져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 약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중요하진 않아요. 결국 기술이 뭐냐 이건데 딥러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 AI 관련된 기업들은 잘 보시면은 수준이 머신 러닝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가지고 입력해 놓은 가지고 뭔가 물어봤을 때 뽑아내는 수준인데요. 그 입력값에 따라서. 네네네. 그러니까 빅데이터화 된 거 가지고 뭔가 추출 정도 하는 수준인데 이번에 나온 챗 GPT는 일정 정도 진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대화가 될 정도로 고도화된 인공지능이니까 한 단계 좀 더 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볼 때 대응 정도 할 수 있는 기업, 그랬을 때 제가 꼽아봤을 때는 네이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네이버 정도 돼야 챗 GPT나 이런 기업들하고 비슷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들이지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까이 기업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챗 GPT를 대응할 수 있거나 그 정도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좀 산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발전하기는 기대하지만 지금은 주가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의하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여전히 그래도 매수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네. 볼 때 폭탄 돌리게 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좀 해야 된다 그 조심해야 말씀을 된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또 전화 연결해서 시장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자 그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뭐 전일 하락한 데 이어서 금일도 미국 증시 영향으로 하락 출발은 하겠지만 추가로 이제 새로운 악재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 나오진 않아서 일부 회복세 또는 하락이 제한적인 상태가 전망이 됩니다. 금일 밤 파웰 의장 발언이 지난번 FOMC 회의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다시 안도감을 보이고 조정장에 적응하는 과정이 될 듯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하락장 속에서 일부 테마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급등락을 보여서 투자자들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오늘 장에 어떤 종목에 또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주도 대형주가 좀 부재하고 시장이 이제 조정과 약세를 좀 보일 경우에는 뭐 테마주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되는 양상이 좀 예상이 되고요. 네. 금일 첫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관련주인 PNT와 이노메틀이 좀 보고 있는데요. 미국 증권회사인 웨드부시가 테슬라가 중국 수요 훈풍으로 메슬라의 매수 의견 제시와 함께
국내외 2차 전지 장비 업체들도 뭐 전일도 강세를 좀 보였지만 IRA 법 개정으로 빠르게 대응하면서 수혜가 가능해진 관련주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관심을 둘 종목은 최근에 뭐 AI나 뭐 로봇과 함께 같이 관련을 좀 보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뭐 그 중에서는 유프렉스나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삼성, 퀄컴, 뭐 구글 등 XR 시장에서 동맹을 맺으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보이면서 메타버스 시장 성장 기대감에 관련주들을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어제처럼 시장 약세를 초반에 이어갈 것으로 보이긴 해서 강세 테마주들 쪽으로 이제 상승 수렴화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뭐 AI나 로봇, 뭐 메타버스 등은 오전에 시세가 나버린다면 단기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시장이 오후나 내일부터 이제 회복세를 좀 보일 경우에는 테마주들이 아닌 2차 전지나 IT 장비주 등 실적 장세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다시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보여서 오전 약세를 어느 정도 보일 경우에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동시에 매수 기회까지 잡는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금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2,438포인트고요. 코스닥도 역시 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6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61,800원 집계가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죠. SK하이닉스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9,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0만 8천원이고 삼성 SDI도 역시 보합권이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70만 원이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65만 6천원으로 집계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예상 체결가 55,500원, 현대차는 0.7%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7만 2천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모두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9천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LNF가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가 1%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46,800원. HLB가 6% 강세가 예상되죠. 지금 호가에서는 32,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4만 7,500원. 펄어비스는 0.8% 하락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46,000원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보합 예상됩니다. 리노공업,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11분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2월달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느 증권사에서 보니까 뭐 코스피 상단 2,800까지 높여놓은 곳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개인적으로? 작년에는 이제 네. 2,600을 대다수 증권사들이 이제 제시했다가 네. 또 이제 연초에 장 좋으니까 또 이제 살짝 이제 전망이 상향 조정했어요. 예. 올라가는 거죠. 또 이렇게 눈치 빠르신 분들, 시장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은 또 증권사에서 그렇게 상향하면은 그때 또 털고 나오시더라고요. 스마트한 걸 수도 있고요. 스마트할 수도 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소장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네. 연초, 그러니까 작년이죠. 항상 연간 전망할 때 네. 대부분의 진짜 증권 하우스에서 한 2,600 정도를 상담을 제시했는데요.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2,750, 2,800, 뭐 최대 3,000까지 간다고 예. 전망한 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였지만 우리 국내 증권사의 전망을 믿어야 되냐, 외국계 증권사의 전망을 믿어냈을 때 외국계 증권사 전망을 믿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뭐 국내 증권사들이 뭐 코스피 지수 상단을 2,800까지 올렸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익 추정치를 올렸다는 것들이고, 네. 그거는 뭐 결국 상반기는 아니겠지만 하반기엔 이익이 좀 개선되면서 뭐 좋아지지 않겠냐, 뭐 그런 추정에 의해서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연간 전망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연간 전망이 매번 맞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안 사실은 맞을 때가 네네.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사실은 뭐 일리가- 예. 월간 단위 전망을 또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튼 지금 분위기가 약간 뭐 좀 다운될 분위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썩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준다든지, 또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기회의 시점을 좀 더 잡기 위함이고, 사실 같은 기업의 주가를 산다 하더라도 좀 더 싸게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좀 더 현금 여력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온 현금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조정장에서 매수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런 기회들 좀 포착해 가야 될 그 시점이라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재모 대표님 말씀에 조금 첨언하자면은 외국계 리포트도 잘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한참 빠지고 있을 때 이제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내지는 이제 상향의 비유가 나오면은 그거 빨리 따라가 주는 건 좋은데 그 친구들이 또 나중에 가면 또 장 잘 갈 때 했던 소리 또 하거든요. 그때는 또 믿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이재모 대표님도 주로 이제 탐방 다니시지만 뭐 제 친구는 진짜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어서 이제 자기 회사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고객들 돈으로 이 뭐 약세장이고 뭐고 잘해요. 잘하는데 제가 이제 비결을 물어보죠. 좌우지간 뭐 많이 발품 팔면서 회사를 직접 해서 오래 담아둔답니다. 오래 담아두고 시세가 나거든요. 시세가 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증권사들이 리포트가 막 나온대요. 네. 그럼 자기는 털고 나온답니다. 예.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 탐방을 하니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가치인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고 저도 사실 투자 스타일이 그런 편입니다. 기업 탐방 매주 다니시니까. 예. 그래서 탐방을 통해서 제가 그 많은 기업들 다니면서 그 많은 기업을 다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제 나름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또는 기동량을 하면서 업계의 어떤 분위기들 이런 걸 들어가지고 또 시청자분들 또 다른 투자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탐방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매주 꾸준히 탐방을 다니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아톤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아톤 네. 같은 경우에도 1월 11일 제가 2023년도 처음으로 탐방을 간 기업이고요. 거기 보고서는 보안업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안 예, 업체이고요. 20일자로 제가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네. 정확하게는 금융기관 중심으로 핀테크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예.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패스 앱이라고 하는 게 아마 다 깔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있어요. 네네 요 패스 앱 간편 인증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앱 아마 대부분 한 번씩 다 써보셨을 건데 이거 역시 솔루션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이고요. 티머니 교통카드 솔루션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는 거 익히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사실은 거래 자체를 B2B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기업인데요. 그러니까요. 사업 내용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동사가 지난 한 2년간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 꾸준히 영업 활동을 하면서 국내 5대 은행 중에서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행권을 고객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보안 솔루션을 구축을 해주면서 초기에 발생되는 구축 비용, 여기서 매출 많이 발생을 시켰고요. 이렇게 한번 보안 솔루션 들어가고 나면은 라이선스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캐시카우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꾸준히 지금 현금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지보수 매출까지도 나오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을 좀 발생을 시키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 패스 앱입니다. 통신 3사 모두 다 깔려 있고 전자 서명 관련된 인증 서비스를 해주는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간편하면서도 보안 레벨을 한 단계 좀 더 올려준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과거에는 공인인증서 많이 쓰셨지만 이런 것들 최근에 많이들 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 앱을 이용하는 그 횟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대부분 쓰실 때 무료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특히나 공공기관 같은 거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받을 때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게 향후에 좀 더 활발해지게 사용되면은 그때는 유료 전환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럴 때 유료 전환한다면은 네네. 이 앱을 쓰는 우리 일반인들이 다 네네. 일반인들이 아마 아니겠- 과금하거나 예 그렇지는 그건 않고요. 아니겠고 네. 통신사 통신사, 그렇죠. 그러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은 사실은 어디가 무료냐면은 공공기관 쪽입니다. 공공기관 쪽이 사실은 요거를 초기에 도입을 할 때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일부 달았던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면은 결국 회사 입장에서도 국가기관에게 뭔가 제시를 좀 할 겁니다. 제안을 하겠죠. 네. 어느 정도 비용을 받자라고 아마 제안을 할 거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이익이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편해지나 봐요. 진짜 맞습니다. 공인인증서하면 저는 약간 상처가 있어가지고 네네. 깔고 이게 어려워가지고 네네. 최근에는 뭐 간단하게 인증받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다고 느끼실 거고 너무 간편한 거는 또 그만큼 해킹이나 뭔가 좀 그런 안정성에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레벨이 좀 더 올라갔다고 네.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사실은 보안 측면에서는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만큼 간편하지만 보안 레벨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결국 마이데이터 이 사업이 22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누구냐면은 은행 아니면 카드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네. 이들은 지금 이 전자서면 인증 서비스 이 솔루션들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서서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28일 IBK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47억 정도 되는 규모의 구축 비용 공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은행들이 이걸 위해서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들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동사 입장에서 볼 때는 매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은 438억, 영업이익은 87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적정 주가는 한 4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톤 주가 흐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2만 원대에서 지금 2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의 시기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이 아니라 대략 한 2만 3천 원, 4천 원대 이하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조정이 오면 그때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적정 주가 4만 원이라고 제시했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나름대로 판단하셔가지고 목표 주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혹시- 예.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재무 대표께서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데다가 약간 지금 시장 상황까지 감안하셔서 지금 바로 매수 들어가시라는 게 아닌데 예. 가끔씩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흔히 말하는 거 띄엄띄엄 듣다 보면은 이재모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톤을 추천했는데 목표가 4만 원 바로 다음 제시하면서. 날부터 해서 며칠 빠져버리면 이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좀 띄엄띄엄 듣지 마시고. 아, 계속 시청해 달라는 의미네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보면은 일단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에서 취하시기보다도 네. 저 뭐라 해서 깔라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영양가에 쓸 만한 부분을 섭취하면 좋겠고. 아니, 요거 개장 전에 요거 조금만 여쭤보고 갈게요. 네. 오늘 저기 AS 하는 종목이 너무 궁금한 종목 가져오셨네요. 캠트로닉스. 네, 지금 맞습니다. 현 주가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캠트로니스가 어제 좀 주가가 좀 약간 반응이 나왔을 건데요. 네. 개장 중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뭐냐면은 신규 시설 투자 공시인데 6세대 OLED 식과 관련된 신규 시설 투자한다라고 했고 금액이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240억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했고요. 요 내용만 나왔었는데 투자 목적 자체가 6세대 OLED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사업적으로 풀어낼 것인지 또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주담 통화까지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스토리가 좀 많이 떨어진 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애플 쪽으로 네. 들어가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시설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물량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애플이 내년도에 아이패드 모델에 OLED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출시되는 제품에. 그러면은 지금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사나 뭐 가공해주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캠트로닉스가 가공을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것 같고 실제로 공장 가동은 아마 9월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스토리가 맞다라고 하면은 지금 투자가 돼야 될 것 같고 결국 요 매출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기업 탐방 AS까지 해봤습니다. 뭐 오늘 양시장 지금 호가에서 봤을 때는 좀 보합권 출발 예상됐었고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2월 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연초 랠리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연준의 피봇을 기대했던 시각들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3월 달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한 이후에 좀 동결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3월 그리고 5월 달에도 금리 인상 두 차례 연속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오히려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2,440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권이죠. 762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제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환율 추이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현재 0.8% 올라갑니다. 62,2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7% 떨어집니다. 52만 1,000원이죠. SK하이닉스가 0.3% 상승 중이죠. 89,4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5% 올라갑니다. 81만 1,000원. 삼성 SDI가 1% 떨어집니다. 69만 4,000원이고요. LG화학은 지금 보합권이죠. 65만 9,000원이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요. 현대차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17만 800원.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0.4%. 네이버 상승폭은 조금 더 확대되네요. 0.7% 올라가고요. 0.9%까지 올라갑니다. 21만 7,500원. 카카오는 강보합권이네요. 6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9%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11만 9,8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권이고요. LNF가 1% 올라갑니다. 간밤 또 테슬라 주가도 올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또 2차 전지 소재 쪽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1% 올라갑니다. 4만 6,800원. 에코프로가 0.8% 상승하죠. 14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 1%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46,800원이고요. 그 밖에 종목들 보게 되면 펄업있으면 0.8% 상승 중입니다. 46,500원. HLB가 0.6% 상승하고요. 오스민 플란트, 리노공업은 지금 보합권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강보합권 7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지금 171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42억 원 매수 우입니다. 기관은 21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 전기전자에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고 있는 업종은 운수장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외국인 다시 한번 대형주 쪽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전기전자 섹터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비스 업종도 흐름 좋아 보이고요. 의약품도 0.4%가량 올라갑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90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4억 원, 6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날 많이 올라가네요. 8원 70전 상승한 1261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연준의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달러 강세가 다시 이어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어제 이제 거의 오늘 이제 새벽 무렵이죠. 라파엘 보스틱 그 아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고용지표 보니까 우리 좀 더 긴축을 좀 더 빡시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네. 이 유럽 쪽에서도 자꾸 이제 E10이나 BOE 관계자들이 우리 아직 갈 길 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통화정책 당국에서는 자꾸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전히 그 파이팅 의지를 갖다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모 대표 저는 아까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이게 조정은 조정이지만 지금 이게 우리 작년에 봤던 같은 그런 막 우르르 쏟아지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흐름이. 네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올해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2년은 아마 최악이 될 거고 작년은. 네네. 네. 그리고 23년도에는 22년보다는 훨씬 좋을 거다. 그러면은 22년과 23년을 비교했을 때는 23년도 시장은 그나마 좀 낫다는 거고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22년도에는 뭘 해도 안 되는 장이었는데 23년도에는 뭘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장이고 경기 침체 온다 하더라도 무언가 하반기에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안 좋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안 좋을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내포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서 올해 일단 1월 달에 2180이 가장 저점이었고 작년 2130이 가장 저점이었는데 거기를 그냥 바닥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여기 밑에를 뚫고 내려간다? 그럼 뭔가 전반적으로 증시라든지 금융 환경 자체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선 사실은 뭘 해도 또 안 되는 장이 될 거지만 만약에라도 여기 바닥권을 지켜준다 그러면은 추세를 좀 높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결국 박스권 장세로 놓고 보게 되면은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 됐던 또는 모멘텀이 됐던 뭔가 이슈가 있는 쪽에 자금은 쏠려 들어갈 거고 여기에서 뭔가 승부를 좀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기 어떤 그 순환매 성격의 네네. 테마가 계속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네.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가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언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상승의 어떤 요인들이나 시점 이런 것들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처럼 이슈가 되는 쪽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상장한 스튜디오 미르만 하더라도 바로 상한가예요. 반면에 뭐 저처럼 좀 느리거나 그걸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좀 천천히 가더라도 나중에 결국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넣어두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라면은 제가 반도체를 한 3월, 4월쯤 투자했나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서서히 반도체를 분할해서 해 놓는 거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넣어놨다가 결국 하반기에 업황이 돌아오면 그때는 주가도 서서히 올라올 거니까. 뭔가 골목 지키기 전략. 네네네.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올라가는 쪽에 발빠르게 달라붙는 이제 그런 전략.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으로 취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작년처럼 어렵거나 그런 시장은 분명히 아닐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싶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인내를 하거나 아니면 네. 정말 빨라야 네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 설 세고 와서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팡 튀어오를 때 갭이 있었는데 네네네. 갭을 갖다가 갭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 이거 결국 갭 채우고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번 조정에서 흐름이요, 시장 갭을 흐름이요. 채운다는 얘기는 2,395라운드는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도 뭐 한 40포인트 정도는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또 하고. 외국인 지금 보니까 다시 다 또 매도를 다시 돌죠. 하거든요. 예. 그 이게 매일매일 방송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시황을 개인적으로 유튜브로 정리하시고 하는데 네. 저는 보고 있으면은 와, 참 대단하기도 할 뿐더러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제 같으면 외국인 삼성전자 팔고 떠나나? 아, 이런 식으로 또 뭐 썸네일이 달리거나 뭐 예, 내용이 예. 나오는 거예요. 또 하루 좀이 만에요. 하루하루 아. 이 일이 일비는 아닌 것 같아, 그죠? 맞습니다. 좀, 저는 투자하면서 그거를 최대한 안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 그게 어렵죠. 어렵죠. 예. 네네.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 좀 안 해보려고 하고 이제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들리기 위해서 네네.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네네. 개장 무렵에 개장 전후해서 한 1시간 정도 우리 SBS 비즈만 보시고 낮에는 딴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거 맞습니다. 계속 이거 봐봐야 머리만 아프고 헷갈려요. 혼란스럽죠. 네네. 그 페이 관련주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네네. 뭐 지금 애플페이 다음 달 출시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단알은 흐름이 여전히 좋네요. 지금 네네. 15%, 16% 급등하는데 사실 이제 그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 종목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일단 뭐 오늘 단알이 저도 올라오기 때문에 주가를 봤더니 단알은 이제 개별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단알의 그 가상화폐가 되겠죠. 뭐 페이코인이 상장 폐지를 면했대 뭐 이런 소식들 때문에 일단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그 이제 애플페이 관련돼서 여러 기업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관련주라고 해서 올라오기는 하는데요. 네. 실질적인 관련주들은 벤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 무슨 뭐 정보통신, 나이스 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같은 기업들이 결국 수혜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단말기 설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의 그 경쟁사가 될 수 있는 삼성페이하고 비교했을 때는 단말기를 새로 뭐 깔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들 업체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 초기에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결국 과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저는 수혜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페이가 뭐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도입해 줄 수 있도록 뭔가 좀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도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와 이제 애플페이가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페이가 얼마나
그 시장 점유율을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여기에 좀 관건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2차 전지 소재 쪽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뭐 에코프로비엠, LNF 흐름도 괜찮거든요. 뭐 그렇게 막 맞습니다.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좀 이 정도면 또 견조한 흐름이거든요. 네, 에코프로비엠을 최근에 저도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삼거래량도 강하게 올라왔었고 어제도 이제 커버하는 증권사에서 여러 보고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내용의 어떤 골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냐면은 결국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와 함께 외형을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쯤에 그 포스코 케미칼하고 삼성 SDI가 양극재 그렇죠. 계약을 맺었다는 40 소식이 정도. 전해지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또 에코프로비엠이 뭐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았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거는 그냥 우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우려감을 약간 좀 잠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연간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실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전망 자체, 뷰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시되고 있는 목표 주가를 보니까 뭐 15만 원에서 많게는 한 18만 원대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연간 뭐 길게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실적을 미리 땡겨봤을 때 계산해본 적정 주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대 초반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들 주가가 15만 원, 18만 원대 가는 거는 시간 문제이지 못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를 저는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렸던 어떤 종목 거고요. 제일 좋게 보시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을 저는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작년에는 그 그룹사 전체 IR을 2월 달에 했는데 올해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올해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5년 계획, 10년 계획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작년에 그 IR 온라인 행사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5년 지나면 매출이 16배가 늘어납니다. 그 이야기들은 외형이 16배 늘어나는 거고 여기서 수익성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냐 이 차이가 있는데 결국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들일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성장성, 수익성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2025년 갔을 때 그때쯤 가서는 성장률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짧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좀 폭넓게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대표님 요즘 이제 중국 리오프닝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중국 안 가봐도 리오프닝 했는 걸 실감해요. 맞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며칠째. 네. 이건 진짜 대단한 건데. 아니 그중에서도 리오프닝 하다 보니까 특히 저가항공 LCC 업체들이 눈에 네네. 막 띄는데요. 네, 이 중에는 맞습니다. 더블도 있고 어지간하면 네네. 5, 60%예요. 단기간에. 맞습니다. 요쪽이 지금 한번 좀 점검할 때가 안 됐나 싶어가지고. 네, 최근에 사실 예.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이 다른 섹터 이슈 때문에 약간 묻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결론적인 제 투자 의견은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그 항공 여객 수요가 회복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것들은 결국 2019년도 그 이전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회복률을 보니까 뭐 작년 10월, 12월만 비교했을 때는 대략 한 35%, 53%. 그러니까 2019년 대비했을 때 여전히 지금 절반 수준까지밖에 안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회복 여지가 있고 여객 수요가 올해 좀 몰릴 것으로 보이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네. 못 가게 막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막혀있던 수요가 지금 일시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주도 가신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들어봤는데 네. 일본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참 늘었습니다. 주변에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 몇 년 전만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다들 제주도 간다고 난리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일본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LCG 업체들이 그동안 영업을 못했는데 네.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서 지금 약간의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는 초기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지금 증권사에서는 사실은 올해 2분기 정도 돼야 흑자 전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진에어가 일단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 4분기 116억의 영업이익 발표를 했어요. 원래 시장에서는 58억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2월 7일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치 영업이익은 30억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또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은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기로 마이너스 59억, 여전히
적자를 보인다라고 하고 있는데 잘하면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거죠. 주가는 그러면 벌써 더블 났잖아요. 네네네 이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LCC 업체들은 주가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자료들 조사하면서 증거사 보고서를 봤는데 네. 커버하는 보고서가 예전에 비해서 좀 적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커버하는 보고서 좀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목표 주가도 더 제시가 되고 아마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보고서들 더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징 종목을 보니까 그 비트나인이라고 이것도 챗 GPT 관련 종목이거든요. 비트나인도 지금 7% 올라가고 사실 챗 GPT하고 AI하고 좀 묶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또 이제 마인즈랩이라든지 뭐 리파인 같은 경우는 10% 급등하는데 이것도 뭐 자율주행 AI 쪽이고 이게 좀 영역을 요즘에는 그 사업 영역을 좀 넘나드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요새 종목들이 오늘 또 강세네요. 거의 뭐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뭐 데이터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오르고 뭐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에서도 뭐 반도체 한다는 기업들도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죠. 예. 이런 기업들도 오르고 실제로 AI를 이제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자기 사업에 접목시킨 기업들도 같이 오르는 게 최근에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서 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매겼을 때는 적정 주가를 지금 매길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여전히 수급적으로 올라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 기업들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그냥 매매 영역이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뭐 저점에 내가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추세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좀 길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도 섹터가 좀 바뀔 수 있을 만한 지금 섹터가 지금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할 섹터가 없다. 네네 새롭게 대체할 만한 섹터가 등장하게 되면은 자금이 확 쏠려갈 텐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 자금이 돌고 도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도 AI 관련주지만 많이 떨어지는 기업들도 AI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재밌지 않아요? 정민 앵커님. 우리 101불에서 100불 근처 갔던 테슬라가 네. 지금 195불 근처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 테슬라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마 내일 또 한영희 수석 나오면은 많이 할 것 같은데. 예고편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대표님. 네네. 이제 주로 이제 국내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네네. 워낙에 지금 미국 쪽으로 네.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일요일 날 카페에서 작업을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방송 네. 잘 보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예. 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데 미국 걸 하시는데 3배짜리 하신대. 올라갈 때도 3배, 내려갈 때도 3배 해갖고 제가 약간 놀랐더니만 예. 생각보다 약하시다 이런 분위기예요. 네네. 굉장히 진짜 우리 한국 분들의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공격 성량 대단한데 미국장 한번 조금 한번 느낌. 네네. 제가 사실 미국장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 왜냐면은 그렇진 것 같아. 예, 제가 오히려 더 미국장-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미국장 안 하는 이유들은 이제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솔직하시네요. 잘 알 수 있는 예, 쪽에 예. 투자하자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탐방 이벤- 가시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투자한다는 뭐 테슬라라든지 네. 뭐 구글, 뭐 그다음에 뭐 MS 이런 기업들, 메타 잘 보시면은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이고 글로벌 기업들이죠. 사실 저희가 왜 또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느냐? 이왕이면은 그들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내가 자금을 내서 도와주는 거라면 한국 쪽 기업에 좀 투자해서 한국 기업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 빅테크 글로벌 기업 투자할 거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네. 네이버에 좀 더 투자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 거고요. 예. 이건 제 성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 쪽이 좋은 건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에 미국 주식이 딱이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오히려 미국 주식 해보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기보다는 투자 쪽으로는 미국 기업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장 또 매크로에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좀 체크해봐야 될 이벤트 있으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MSCI 그 분기 리뷰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목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일단 편입되는 종목이 시장에서는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페이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S1이나 SD 바이오센서가 편출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는데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지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편입 예상되는 기업들은 45일 이전에 매수했을 경우에 평균 한 30%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분기 리뷰 시점이 그러니까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의 시가총액이나 유동 비율 따져가지고 이 기업이 편입될 것 같다. 그런 기업을 미리 투자해보는 전략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